곱창 볶음입니다. 편하게 자기 편하게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순대곱창 골목으로다가 이제 명문화돼 있어갖고 명소가 돼버렸어요. 30년 정도 된 것 같으네요. 중앙시장, 재래시장에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재래시장이 상권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골목 상권이 죽어가면서 한 집, 두 집이 이 순대곱창집으로다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맛이 있고,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계속 많이 드나들면서 그 명소화가 되면서 그 골목 전체가 다 순대곱창집으로다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찾아주는 명소가 됐어요. 그래갖고서 안양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는 저기 시장, 재래시장의 곱창 순대 골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50가구, 50 정도가 되나? 하여튼 그 전체가 다 이런 순대곱창집으로다가 돼갖고 젊은 사람들, 나이 먹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두고 있죠. 직장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나이가 돼서도 한 번을 가서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찾아가서 먹고 하는 그런 장소예요, 거기가. 예. 사실은 그 집만의 특유의 손맛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장맛, 그 양념장의 맛이 좀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순대나 곱창의 그 냄새를 어떻게 제거했나, 그런 거에서 많이 좌우되고, 조금마다 그 야채를 주는 게 좀 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재료는 이제 순대하고 곱창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야채가 이제 많이 들어가야 돼요. 양배추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깻잎, 부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깻잎을 좀 많이 넣는 스타일이거든요. 깻잎이 좀 많이 들어가면 향도 좋고 맛이 더 맛깔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걸쭉할 때 당면을 넣어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면을 좋아하니까 당면을 넣어갖고서는 볶고, 양념장을 이렇게 자기의 손맛대로 뭐 마늘을 뭐 그 양념은 자기 손맛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이제 어우러서 볶아내는 걸로 보면 되겠어요. 저는 이제 곱창을 갖고 오면 일단 밀가루에다가 저기 당을 한참 주물러요. 그 다음에 소금을 한번 더 저기 빡빡 문질러서 해갖고서 일단 냄새를 맡아봐야 되겠죠. 냄새를 맡아봐서 그 냄새가 안 나나 그거를 시험 해보고서는 그렇게 했을 때 냄새가 안 났을 때 그래야지. 이게 곱창에서 냄새가 나면은 전체적인 맛이 이렇게 누린내가 나서 맛이 안 되니까 곱창의 손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곱창은 이제 손질해 갖고서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낸 그 곱창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채 썰듯이 하고, 그러니까 채 썰듯이 양배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깻잎은 그냥 굵직굵직하게 한두 번만 자르면 될 것 같고요. 부추는 우리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면 되고, 그 다음에 양파를 곁들일 경우 양파도 저는 그냥 채 썰듯이 썰어서 볶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모양을 내려면 홍고추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홍고추는 저는 이렇게 고명 비슷하게 넣습니다. 고추는 그냥 어스스기로다가 이쁘게 고명처럼 되기 때문에 양념장은 고추장은 양념장은 일단 그 순대곱창의 양에 따라서 조절이 됩니다. 근데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고요. 까나리 액젓을 저는 좀 쓰겠습니다. 한 스푼 정도. 마늘은 저는 많이 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마늘을 좀 넣고, 물을 우선은 한 컵 정도를, 한 반 컵 정도를 부어서 식용유하고 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먼저
그래서 익힙니다. 양배추가 숨 죽을 때 양념장을 넣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양배추가 숨이 죽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깨소금은 먹을 때 붓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이렇게 볶아주면서 마지막에 넣어주면 이래 더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안양에서 49년에 태어나서 여태까지 고향을 못 떠나고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안양 다니고 중고등학교는 서울로 통학을 했어요. 저는 워낙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림을 잘 그려갖고 그림 대회는 빠지지 않고 제가 나갔었고, 그 다음에 또 체육에도 또 좀 이렇게 끼가 있어갖고 조금 운동을 조금 했었어요. 전공은 못했어요. 전공은 못했고 또 그때 그다음 우리 살 때는 다들 어려운 시기라 저기 했고, 근데 그림 그리는 남편을 만나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생각해서 그림 그리는 남편을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내 거는 못하고 그냥 뭐 애들 가르치는 데만 그냥 제가 좀 했죠. 예. 뭐 직장도 다니고 또 사진, 이제 오빠가 사진관에서 제가 사진 촬영 같은 거 사진을 찍고 현상하고 인쇄하는 거 그때 좀 제가 배웠죠. 동갑인데 제가 초등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학교로는 초등학교는 선배고 남편이 같은 안양 사람이고 24. 남편 이름은 홍사영이라고 하고요. 안양의 예술문화, 안양의 이제 문화원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관악사생대든지 모든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양예총 만들어 놓고, 미연 만들어 놓고, 안양의 이제 미술에 대한 어떤 대회, 뭐 현대미술대전, 관악현대미술 사생대회, 포도미술제, 뭐 안양에서는 하여튼간에 모든 문화예술을 선도주자로 뿌리를 내려놓아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남편이 워낙 많이 하니까는 워낙 유명하게 하고, 또 거기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또 어머니가 사업하는 거 전 그 어머니 사업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시집살이 하면서 그런 여유는 없었죠.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는 어느 계기가 돼서 화실에 나오기 시작을 해갖고 초등부 유치부 초등부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만족해요. 제가 아는 어떤 그런 거를 조금이나마 후배들이라고 뭐 저겠지만 지역이 예술인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냥 봉사 차원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어떤 뭐 제가 이득이나 그런 거는 이런 거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사실은 한 5, 6년 동안은 일절 제가 두문불출하다시피 해서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계기에 좀 그래도 안양문화예술을 제일 많이 아니까는 나와서 좀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서는 문화원에부터 이제 들어가서 해다가 보니까는, 그래서 남편이 항상 저를 데리고 다녔었어요. 항상
어느 행사든 간에 그 인맥이 지금의 내가 이게 활동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친정엄마 살 때는 곱창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늦게 생긴 거라 80년 후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옛날에는 우리 딸하고 가는 집인데 그러니까는 딸이 맛있다고 그래서 가갖고선 딸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서 가서 먹으니까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이런 일반 음식점 먹는 것보다 비싸서 그 재료를 사니까 너무 싸거든요. 저는 그냥 어떤 음식을 해도 레시피를 안 해요. 레시피를 다 적어놓고 하지를 않고 그냥 옛날 어른대로 그냥 손맛을 눈대중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해요. 아주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일단은 그 야채도 먼저 익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넣어서 그 맛감을 그 식감을 살려야 되는 거가 있으니까는 그런 거를 그냥 살림해 오면서의 노하우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내가 먹고 싶다 해서 해 먹게 되지는 않네요. 밖에서는 좀 문화원 식구들이랑 몇 번 자주 갔었어요. 근래에도 저녁 때 퇴근 시간 때문에 우리 곱창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가서 이제 단골집이 있어서 몇 번 갔죠. 한 번 갔을 때 어느 집은 맵기만 한 집이 있고 어떤 그 담백한 맛이 없는 집이 있고 그럼 그 집은 안 가게 되고 어느 집은 가면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감칠맛이 나게 하는 집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집은 또 어쩌다 가도 이제 그 집을 찾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 끝나고 나서의 술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다음에 비 오는 날이나 이럴 때 칼칼한 게 먹고 싶다 할 때는 저는 그 생각이 나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끔은 이 향수를 느껴요. 이 곱창 그 순대곱창에 옛날에 먹던 생각이 나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쩌다 한 번은 찾아가서 먹고 싶은 아 그래 오늘 순대곱창 먹자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가 가끔은 있어요.